자,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정말?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버스가 정류장에 딱 섰는데 승객이랑 기사님이랑 말다툼이 붙었어요. 그러다 만약에 욱해서 손이 먼저 나갔다.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 폭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에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보세요.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 위반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바로 이 상황에 처했던 한 승객, 우리가 A씨라고 부를 이 분의 사례를 통해서 사건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A씨가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을 때 기사님을 때린 거예요. 근데 A씨 주장이 들어보면 꽤 그럴듯해요. 아니, 버스가 멈춰 있었잖아요. 바퀴가 안 굴러갔는데 이게 어떻게 운행 중인 상태입니까? 이렇게 항변한 거죠. A씨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상식적으로 들리는 A씨의 주장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결과는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단호하게 기각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법이 운행 중이라는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서는 건 일시정차라고 했어요. 이건 운행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노선을 쭉 가는 그 과정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원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목이 말라서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선수 경기 그만뒀네 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려고 잠시 멈추는 것도 계속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왜 법원은 이렇게까지 운행 중이라는 의미를 넓게 보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 즉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운전자의 안전운행 능력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버스가 지금 당장 멈춰 있다고 해도 기사님이 폭행을 당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패닉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버스에 탄 수십 명의 승객은 물론이고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나 보행자들까지 전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이 엄격한 법, 그럼 모든 운전자한테 다 똑같이 적용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떨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정밀한 법적인 구분이 숨어 있습니다. 왜 버스 기사는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 될까요? 이 차이는 법원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 때문에 생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특가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버스, 택시, 승용차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아예 다른 종류로 보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이 판결이 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 즉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보호하고요. 반면에 처벌을 받는 대상, 즉 자동차의 범위는 법에 쓰인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승객인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버스나 택시를 탔는데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욱해서 주먹을 날리는 대신 가장 현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바로 이 세 단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 일단 그 자리에서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둘째, 버스 번호나 시간, 영상 같은 증거를 꼭 남기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주먹 대신 민원을, 욕설 대신 신고를.
이게 바로 내 소중한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징역 최대 5년. 그리고 벌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스나 택시 안에서 터트린 정말 그 한순간의 분노가 불러올 수 있는 대가입니다. 잠깐의 감정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법을 아는 건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